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목은 서플라이 체인의 완성을 넘어서 순환으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저는 어떠한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부 정보자도 아니고요. 임직원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투자자이고요.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가공해서 전달 드릴 거고 여기다가 제 비율을 얹을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에 의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면 얘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무슨 회사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회색 물질 있죠. 이게 15에서 18 마이크로미터 되는데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면 사실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요걸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우리가 최근에 그 공급난 이슈가 있었죠. 니켈, 코발트, 리튬 이 원자재를 녹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화학 반응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침전, 세척, 건조 과정을 통해서 미세한 분말 형태의 물질을 얻어내요. 여기서 최근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만들고 있는 수산화 리튬 얘를 썩습니다. 그 다음에 소성을 해요. 소성을 편하게 표현하자면 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 니켈, 코발트 가져와가지고 화학 반응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걸 전구체에다가 수산화 리튬을 섞고 구우면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 생산 공정 과정에서 원자재, 전구체, 양극재 이렇게 세 단계로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 2차 전지 산업 내에서는 중간 서플라이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얘가 코스피에 상장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IPO 상장을 통해서 꽤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떠한 매력적인 요소가 있길래 그런가 라고 봤더니 원래의 패러다임이 이렇습니다. 사용한 전지를 재활용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 아직 어느 정도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폐배터리의 원료를 추출해낸 다음에 요걸로 전구체를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국내에 없어요. 물론 요 리사이클 쪽은 중국 쪽이 조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선 요걸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이렇게 패러다임을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 사업 개편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원자재 가져와가지고 전구체를 만들고 이 전구체를 가지고 또 양극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얘네가 가져가는 시장 파이가 이건 추산치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기차 기업이 이렇다라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수준에서 전체 배터리 원가에서 40%는 양극재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양극재 원가의 70%는 전구체입니다. 그럼 요 A, B, C 관계에서 그럼 총 배터리 원가에서 0.4 곱하기 0.7 하면 28% 나오죠. 그러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구체가 쓰이는 돈은 28%라는 겁니다. 꽤나 큰 시장 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길 이 시장 파이 비중이 더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28%라는 비율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배터리와 양극재 시장이 커질수록 요 기업은 먹어야 할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사실 이전부터 제 영상들을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 리사이클링 산업이 굉장히 많이 큰 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이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2025년과 2030년이 되면 점점점 이 시장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 말고 당장 우리가 앞두고 있는 2차 전지 핵심 변수 키워드를 두 가지 나열해보면 IRA랑 탈중국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2차 전지를 만드는 그 밸류체인 어딘가에 있든 간에 다 관련 있는 내용이죠. IRA랑 탈중국화를 구분해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IRA가 결국 탈중국화라고 봅니다. 명분이 FTA 체결된 기업과의 그런 국가들 간의 거래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텐데 그렇지 않다면 보조금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현재의 어떤 현실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을 배워오는 것도 좋고 협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에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국과 깊게 들어가 있으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 IRA랑 탈중국화에 대해서 전구체 시장이건 양극재건 음극재건 실리콘이건 혹은 니켈과 코발트와 리튬을 만들어낸 기업이건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리사이클 산업은 두 변수로부터 자유로운 게 조금 흥미로운 점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따로 가져온 거는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원재료를 잘 가져올 수 있는지 공급난을
만들지 않고 공급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고 견조하게 공급해 와서 이거를 전구체를 만들어내고 양극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왜냐하면 지금은 수요 이슈보다는 공급 이슈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빨리빨리 뽑아내고 누가 더 많은 양을 양질의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저는 앞으로 시장이 더 커가면 커갈수록 본질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왜 인기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친환경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그거였습니다. 차가 더 좋다? 차가 더 이쁘다? 이런 이슈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저는 전기차 시장이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요인은 친환경이라는 감성을 한 스푼 넣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시장 바닥에 이제 전기차가 돌아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폐배터리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2025년과 2030년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폐배터리는 증가할 거고요. 당장 2022년부터 25년까지 한 3, 4배 정도 폐배터리, 폐전기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30년까지는 7배, 8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뷰는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ETF가 출시됐을 정도로 전기차 하면 탄소 배출권이었어요. 국가마다, 지자체마다, 기업마다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고 탄소 배출의 억제를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이런 게 핵심 키포인트였는데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누가 더 양극재를 만들 거고 원통형 배터리 누가 만들 거고 이런 거죠. 당장 유럽에서는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제도 관련된 움직임들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유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질별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냐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요거의 핵심이 탄소 발자국입니다. 탄소 발자국이라는 건 제조, 소비, 폐기까지 과정에서 나오는 CO2 배출량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 내연기관차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게 상대적으로 탄소를 덜 배출하겠죠. 근데 이거는 소비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비와 활용까지만 얘기를 한 거고 요걸 만드는 과정과 폐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CO2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꽤나 큰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쪽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언제까지나 땅에서 계속 뽑아내가지고 원재를 뽑아내가지고 새로운 전구체 만들고 새로운 수산을 리튬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공해서 양극재를 만든다. 저는 이게 가능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게 오히려 더 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우리와 같은 민간에서는 알 바가 없죠. 당장 전기차 타고 다니다가 다 타고 나면 딴 걸로 교체하면 되고. 근데 분명히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걸고 넘어질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은 원자재를 가져와가지고 요거를 가공해서 전구체를 만들고 전구체로 다시 양극재를 만들고 요걸로 다시 2차 전지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까지 집중을 하고 있다면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시작점은 원자료로 가져와서 그 이후로 2차 전지까지 가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순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게 무언가 하면 리사이클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시장은 서플라이 체인의 완성에 이거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순환 과정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핵심 중추 역할이 리사이클링이고요. 그래서 현재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에코프로 요 계열사가 노력하고 있는 걸 보면 CNG Materials Innovation BMEM을 통해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아주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저만의 물음표로 남겨놨었던 내용이 이거였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 에코프로 계열사 내에서 가져가는 포지션이 뭐냐. 그러니까 위치는 알겠다만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하나의 뿌리를 만들어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보금자리를 만드는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자문자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거의 한 이틀 동안 계속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로운 영역을 추구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는 건 회사다. 지금 에코프로 요 계열사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걸 보면 일단 원자재를 가져옵니다. 자, 편하게 펜으로 할게요. 원자재를 가져와서 요걸로 전구체를 만들어내고 전구체로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러프하게 보는 일반적인 구조인 거죠. 요 구조만 지금 택하고 있고 웬만한 기업들은 이걸 다 못하거나 요 과정만 하거나 이 중간에 있는 수산화 리튬 과정만 하거나 이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에코프로비엠의 행보를 보면 증설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왔고요. 이 돈 가지고 덩치를 키우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편하게 말하면 벌크업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어느 산업이든 간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계속 덩치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만이 그 산업 내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가져가야만이 신사업을 진출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덩치를 키웠으면 커팅도 해줘야 돼요. 벌크업 이후에는 커팅이 없다면 그냥 돼지가 됩니다. 저는 이 커팅 역할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할 거라고 지금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일방적인 방향이잖아요. 계속 가져와가지고 전구체 만들고 양극재 만들고 팔고, 요게 무한순환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여기서 폐배터리를 넣어주는 순간부터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요 과정이 한 바퀴 더 돌 수 있습니다. 계속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사업 포지션이나 어떤 방향성이 요와 같다, 이거와 같다라고 했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은다면 요런 식으로 에코프로가 돈을 복사해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아직 시장은 관심이 없을 거라 보고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면 원자재 가져와가지고 이걸 때려놓고 생산할까만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행보는 과거에 포스코 측에서 2019년이었나요? 아르헨티나는 염원을 미리 취득을 해서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러한 폐배터리 시장으로의 어떤 확장성이 결국 나중에는 큰 빛을 발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요 폐배터리 시장이 아니더라도 2차전지 관련된 재활용 시장이 아니더라도 원래 요 폐기물 업체 혹은 재활용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 최애의 종목도 사실은 폐기물 업체이고요. 그 이유로는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와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쓰레기는 나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어떤 자각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인류가 감당해야 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은 더 커질 겁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얼만큼 기술적 진보를 했다라고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기술적 진보 수준이 150% 정도 되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폐배터리 혹은 재활용 시장 쪽은 그에 준하지 못하게 발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전기차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수록 요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 관련된 산업은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실제로 폐기물 재활용 관련 기업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을 보고 싶었는데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꽤나 제한적이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별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모두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 내에서 이걸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